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오늘 만난 분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만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이렇게 마음이 널널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마음이 널널한가? 내가 긍정적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겉으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밝게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면 저랑 밥 먹기도 싫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들은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아우, 짜증나.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가 그 다음 생각으로 저는 빨리 전환이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이래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생각을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인식을 해요. 아유, 지금 투덜거리고 있구나. 얼른 전환을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시면 아마 저하고 밥 먹기도 싫으실 거예요. 저는 오빠가 있고 여동생 둘 이렇게 일남 삼녀 집에 자랐는데 엄마 아빠는 별로 이렇게 차별 대우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니까 되게 오빠를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하나는 오빠 거, 하나는 딸들 거 이렇게 딸 아들로 구분하셨었어요. 그럼 저는 되게 투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왜 이게 오빠 거, 딸 거냐면서 칼로 가서 이렇게 탁탁 잘라요. 그럼 4등분이 되면 하나씩 한 반쪽씩 먹으면 되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주고, 그럼 할머니께서 아이고 이러고 이제 혀를 끄끌 이렇게 차시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쯤 됐을 땐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어요. 농사를 이렇게 3번 하다가 막 자연재해 우박이라던가 홍수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되게 크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셨는데 그게 다 이제 망한 거예요. 한 1년 농사를 망치니까 그게 한 3년 쌓이니까 맨날 날아오는 게 이제 아빠 빚 독촉장, 그리고 이제 법원 어디 출두서, 그다음에 집에는 이렇게 압류 표시 이런 게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학하면 내일 이제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내일 계약하면 그 전날 이제 집에 오는 일도 있었고, 동생 같은 경우는 불우 아동으로 선정돼서 불우 아동들이 받는 학용품이나 뭐 옷 같은 걸 받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첫째니까 학교를 보내고, 저는 또 첫째니까 또 학교를 보내는데 동생 보고 그러니까 1년만 중학교를 쉬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슬프거나 이랬다기보단 예전에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이렇게 서울의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가니까 그런 친구도 있고, 저도 이제 중학생 일을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들은 여기서 재봉틀을 하고 평생 일을 하고 살겠구나. 나는 학교로 돌아가겠구나. 나는 돌아갈 학교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행복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투덜거리거나 뭐 짜증내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도 이제 당연히 그때까지도 집이 살림이 안 풀리니까 넉넉하게 대학 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노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오이를 주시면서 주인장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쌀값도 없고 차마 말을 못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이 먹고, 점심에도 오이 먹고, 저녁에도 오이 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을 오이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네가 말이냐 오이 먹고 살게 막 이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 또래에 배고픈 서름을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 이런 거를 내가 느낄 수 있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 생각해 그 부분은 참 제가 기특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돈을 이제 다 쓰고 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부모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하면 뭐 집도 얻을 수 있고 이랬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면서 단칸방에 살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애들이 커서 단칸방 살면 아이들이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나이 들어서 단칸방을 살면 너무 좀 초라할 것 같고, 그런데 아이들이 한 3, 4살 정도 되면 같은 방에서 오글오글 사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단칸방을 삽시다. 그래가지고 단칸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2자, 연력자 이렇게 방 사이즈를 얘기하던데 12자, 연력자에다가 이제 장롱 놓고 TV 놓고 애들하고 이제 애들 둘이 나란히 이제 같이 자고 살림살이도 이제 몇 개 안 샀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제 종이컵 쓰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공동 화장실 쓰고 이러면서 단칸방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글오글 모여서 이렇게 애들 같이 키우고 국수 삶아 먹고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이런 이제 시간들 속에서 가끔은 이제 저도 뭐 막막하거나 뭐 슬프거나 이랬을 것 같지요. 예. 그럴 때 저는 정말 희한하게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42살에 제가 저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령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시험 공부하다가 졸려서 이렇게 자려고 그러면 42살에 제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재수가 1년 365일 중에서 하루 이틀 밤샌다고 죽지 않아. 그런데 네가 지금 밤을 새지 않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내가 후회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졸려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되면 그 42살에 제가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인지 아니면 꿈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늘 42살에 제가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42살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42살 되면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2살이 됐을 때는 또 멀쩡한 게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2살이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뭐 60살의 나를 상상하고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문득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졸업장을 봤어요. 옛날 졸업장은 그냥 이렇게 2장? 예, 각 반에 단체 사진 정도만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13살짜리 제 사진을 본 거예요. 촌스럽죠. 흑백으로 그냥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 찍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어요. 수가, 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니? 그리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니? 꿈은 다 이루고 있니? 행복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꿈꾼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묻는데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나? 갑자기. 그래서 막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때 어떤 꿈을 꿨었나? 그때 꿈꾼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관광 유원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었는데, 휴일이 되면 아니면 어린이날이 되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승용차로 막 안에 튜브 같은 거 싣고 이렇게 놀러 가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저한테 그 이제 유원지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면 제가 길도 알려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땐 그런 꿈을 꿨어요. 나도 휴일이면 가족과 자가용을 끌고,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 자가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애들하고 놀러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어린이날 되면 그때 한창 이렇게 농번기로 이렇게 모를 심을 때예요. 뭐 참외모라던가 이런 거, 고추모 이런 거 심을 때면 시골에서는 아이들 손도 큰 몫이거든요. 그럼 엄마가 5월 5일 날 되면 그런 날짜를 잡아놔요. 그럼 우리는 어린이날인데 선물은커녕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짜증나고 막 이러면 짜증내고 입이 이만큼 나오면 이제 엄마는 저 입 나온다고 뭐라고 하시고, 아빠는 이제 그런 마음 헤아리셔갖고 재숙이 잘한다 막 이렇게 하시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그냥 애들하고 즐겁게 노는 거,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3살짜리의 그 애 사진 속에서 13살짜리 저한테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는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었어요. 자가용도 2대나 되고요. 애들 데리고 주말이면 놀러 가고요. 어린이날 되면 애들하고 같이 꼭 어디인가 이제 부산에 성지곡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김밥 싸가지고 항상 놀러도 갔고요. 이런 거는 제가 갖고 싶었던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이 없어졌어요.
내가 뭘 하고 싶거나 아니면 투덜거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이루었구나. 그리고 나의 꿈이 아주 소박했던 것이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들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거나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이렇게 거창한 꿈이 아닌 소박한 꿈들을 이루면서 다 살았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30 넘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덜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은 어차피 후회를 다 하니까 그럼 덜 후회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살면 덜 후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마침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고 하나를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마라. 저는 그럼 나는 앞으로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웃긴 거는 제가 그 결심을 하자마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긍정적이고 밝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제가 얼마나 투덜인지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애들이 막 하나 놀고 있어요. 막 장난감들이 막 거실이고 막 널브러져 있죠. 그럼 대뜸 제가 하는 말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제서 알았어요. 나는 지금 불평을 하고 있구나. 불평을 하고 있구나. 그럼 애들이 막 벽에 낙서를 했어요. 이게 뭐니? 난 지금 불평을 하고 있구나. 비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멈추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비난, 비평, 불평을 멈추려고 하니 그 말들을 다른 말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재밌게 놀았구나로 이렇게 바꾸고 애들이 사방 낙서를 하면 그래도 천장은 깨끗하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난, 비평, 불평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세상을 갖다가 다시 보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었고요. 매일매일 오늘도 비비부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매일매일 결심을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오늘도 비난, 비평,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비부를 하고 사는지를 알겠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짜증을 내고 해가 뜨거면 해가 딴다고 짜증을 내고 저는 그래서 비가 오면 빗소리 들어서 좋고요. 해가 나면 그 햇살이 너무 좋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비비부를 멈추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죠. 버나드 쇼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이제 묘비명을 남겼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제 묘비명은 살면서 느꼈어요. 나 이 세상에 와서 소풍 온 것처럼 너무 재밌게 살다가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살았네. 저녁이 되면 그래 오늘도 잘 살았어.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잘 살다가 한 세상 잘 살다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의 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항상 제 삶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현명한 저를 만나는 중이세요. 저는 제가 살면서 과거의 경험들, 아픔들, 아니면 실수들, 그걸로 오늘 조금 더 현명해졌고요. 어제보다 저는 오늘 더 이뻐요. 사람들은 한창 20살 때 이뻤다, 학생 때 이뻤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 제일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제일 현명하고 제일 예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그때 제 모습이 제일 이뻐요.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는 거죠. 화장실에 거울을 보고 야 재수가 너 진짜 오늘 이쁘다. 너 어쩜 이렇게 이쁘니?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제가 더 마음에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덜 후회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다가 덜 후회하면서 이제 죽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내 삶을 살았을까? 삶이 나를 사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열심히 그냥 충실하게 존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완성된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내가 더 괜찮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으로 후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면 짜증났구나 이해해주고 슬프구나
또 도닥여주고 막 또 어디에 이제 나쁜 생각으로 집에 막 빠져들 때는 아유 네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괜찮아 그럼 다시 건져 올리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니까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지요. 책도 좀 읽고 제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다 하니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뿐이에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언니가 이제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언니 왜? 그러면 그냥 꼭 말이 그러니까 마음이 꿀꿀해서 마음이 꿀꿀하면 네 목소리 들으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가 좋은 줄 몰라요. 근데 남들이 제 목소리가 좋다 하니까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신이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공짜로 얻은 건데 공짜로 나도 누군가에게 주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주신 목소리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건 어떤 걸 배워서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건 이러해요 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본대요. 그럼 나중에 만나면 그래요. 쌤, 그 책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그때 나는 어떤 거를 배워서 쉽게 전달하는 그런 재주가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내 목소리로 해서 주자 세상에. 그게 내가 할 일인가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러면서 지내요. 공부해서 나누고 사람들 만나면 이 목소리로 제가 얘기했고 경험했던 걸 나누고 이러면서 지내는 거죠. 주신 만큼 나에게 준 만큼 제가 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그래도 어쨌든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괜찮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같이 더 괜찮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덜 후회하면서 같이 살아요. 권하는 거, 추천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비비브를 멈춰보세요. 날씨 내가 왜 이래, 짜증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했을까, 왜 저 남자를 만났지,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 이거 다 음식이 짜, 뭐 이런 것들, 코로나가 어때, 막 이런 거 다 비비브를 멈추면요 다른 세상이 보여요. 비비브를 멈추면 다른 세상을 찾는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정말 다른 세상을 열고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화를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 첫 번째 비비브를 멈춰보세요. 비비브를 멈춰보세요. 비난, 비평, 불평을 끊는 거예요. 그냥 뚝. 그래서 새해 제가 목표를 쓰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목표를 세운 적이 있어요. 올 한 해는 한 번도 크게 화를 내지 말고 살아보자. 그 해는 제가 셌어요. 내가 크게 화낸 적이 몇 번 있나? 한 3, 4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이제 크게 화낼 일 없이 한번 세상을 살아보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떠세요? 비난, 비평, 불평 한번 무조건 참아보세요. 이걸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실 수 있고 다른 면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저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항상 널널하게 사세요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답을 드려봤어요. 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다음에 뵐게요.